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싸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여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여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소득금액 증명원, 아직까지도 소득금액 증명원 이게 해석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확실한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답변을 달아주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제 경험과 지식과 그분의 노하우 플러스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E74 비자에 관련돼서도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제 E74 비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3분기 지침이라든가 신청하는 날짜가 안 나와서 굉장히 좀 곤혹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은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뀌더라도 이 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꼼꼼하게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하고 또 F299 비자는 뭐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에도 소득이 다시 들어갑니다. 또 F27도 소득이 들어간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자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영주권 기준으로 해서 이제 GNI 한 배가 있고 또 GNI 두 배가 이제 기본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인데 그 GNI 두 배 소득이 요즘에 이제 워낙에 많잖아요. 8,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8,500만 원을 맞추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GNI를 산정을 할 때 이 GNI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가장 기본 요건이 무엇이냐? 그렇죠. 뭐든지 이제 소득이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E74, F299, F27, F5 다 소득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2022년 작년 9월 달에 개정된 게 이제 올해부터 발행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배포가 되고 있고 또 소득에 관련돼서 2022년 소득에 관련돼서 지금 이제 2023년도니까 2022년 소득으로 모든 비자 변경 또 연장에 관련돼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이 종합소득하고 연말정산을 끝낸 이 소득, 이 차이가 뭘 것이냐. 요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첫 번째로 자, E74, 뭐 E71도 다 동일합니다. E7 1부터 E7, 3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데 자, 이 비자는 employment라 그랬죠. 그래서 이 비자를 274를 포함한 E71, E72, E73, E74 모든 이 계통의 비자들은 소득이 되는데 어떤 소득? 근로소득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가야 되는데 자, 문제는 자, E74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일용 근로가 떠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일용 근로가 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용 근로가 왜 생겼는지 문제가 있으면 이거 없애야 됩니다. 만약에 일용 근로가 있다는 얘기는 자, E9 비자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근무처 변경을 하고 이제 근무처를 소개받는 그 짧은 3개월 동안에 일용 근로를 하게 되면 떠 있는 경우 또는 E74 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또 D10 구직 비자로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원래 일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하면서 일용 근로로 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용 근로는 자, F299는 가능하고요. 자, F27도 일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일용 근로가 이계통 비자에 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본인이 일했다면 정말로 이게 삭제되지 않는 이상은 나중에 E74 또 E71부터 3 비자를 연장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용 근로는 F299, F27, F5는 괜찮지만 E74, E71, 2, 3는 안 된다.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하게 되면
DEFG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어서 지급받은 총액이 되어 있고 소득 금액이 되어 있고 총 결정 세액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연말정산한 그 근로자 여기는 같이 설명하고요. F2 이상은 같이 설명하겠고 이계통 비자는 반드시 여기에 떠야 됩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으로 떠야 되고 실제 소득은 지급받은 총액으로 요거는 지급받은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인 3천만 원으로 계산하는 거고 다음에 이제 여기 중에서 어떤 친구가 있냐면 이 경우에 원래 지급받은 총액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세금 환급을 받은 경우 있어요. 세금 환급을 받아가지고 이 세금 환급이 나이에 따라 좀 환급 절차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세금 환급은 어떻게 되냐면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요. 회사에서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말정산 하고 난 이후에 5월경에 이게 경정 청구를 합니다. 이제 2월 달에 하고 3월 달에 원년도 확정되기 때문에 3월 달 이후로 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다만 연말정산을 먼저 하고 나서 신고가 다 끝나면 그때 경정 청구를 하는데 이때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사라지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올라가 버립니다. 종합소득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E74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잘 보여야 되는 게 원래 작년에 일했던 거를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여기 연말정산한 현황으로 해서 밑에 근로소득 여기 떠야 되고 지급받은 총액인 3천만 원이 실제로 신고한 금액이고 세금 빼지 않은 이 금액 지급받은 총액으로 이제 금액을 월급, 연봉을 계산하게 되는데 2월달, 3월달 지나고 나서 연말정산 다 끝내고 나서 세금 환급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이제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 위로 올라가 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수입 금액이라는 표현이 생겨버리고요. 그 다음에 소득 금액이라는 게 생겨버립니다. 자, 어떤 차이냐면 수입 금액은 예를 들면 내가 3천만 원을 여기서 벌었으면 원래는 근로소득이 3천만 원 이렇게 떠야 되는데 세금을 제한 소득 금액인 예를 들면 2천만 원 이렇게 떠버려요. 여기하고 완전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떠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특히 E7도 똑같아요. E7, 2, 3도 똑같아요.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세무서에 세금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는 없어지게 되고 위로 올라가 버리는데 위로가 종합소득으로 편성이 돼 버립니다. 자, 근로소득이 종합소득으로 편성되면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수입 금액이라는 게 있고 소득 금액. 그래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 금액이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출입구에서 볼 때는 여기도 수입 금액을 봅니다. 그래서 세금 환급을 받아서 이제 밑에 있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사라지고 종합소득으로 올라가더라도 수입 금액 으로 이제 점수제 계산하고 이제 소득을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E74는 세금 환급해도 여기에 있는 그 수익 금액으로 이제 판정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뺀 2,400만 원이 아니다. 2,400만 원이면 비자 변경 못 합니다. 연장 못 해요. 3,500으로 인정이 된다. 자, 문제는 F299 비자하고 F27 영주 자격은 실제로 뭐 소득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빼고요. 문제는 이게 연장하고 또 변경 또는 영주권으로 변경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F299 비자 근로자는 제조업에서 일반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또는 E1부터 E7 비자 가지고 있거나 또는 사업하는 사람도 F299 비자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사업하는 소득으로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여기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 게 원칙이에요. 법인인 경우에는. 그래서 자, D8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근로소득이라고 뜹니다. 여기는. 다만 D9은 어떻게 되죠? D9은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소득 여기로 뜹니다. 그래서 D8은 사업일
이 소득이지만 실제로 사업소득이라고 여기에 하나가 더 있거든요. 사업소득. 있지만 이제 이 대표자로 월급을 연말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뜨는 거라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D9 비자는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소득으로 올라가고 이때 위에 쪽에 사업소득 뜨는데 수익 금액이 아닌 어디라고요? 소득 금액으로 뜹니다. 소득 금액. 자, 이런 상황이고 F299는 이제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게 되면 여기에 연말정산한 소리로 근로소득으로 뜨는 게 원칙인데 세금 환급되면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더라도 근로소득은 이때 수익금액이 100% 인정이 된다. 수익금액 중에 어디요? 근로는 100% 인정이 된다. 다만 사업소득, 사업할 수 있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사업소득 꼭 사업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그냥 빠져버려요. 그 사업소득은 어떤 거 인정이 되느냐? 소득 금액만 인정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자, 이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사람은 위에 근로소득이 3,500만 원 벌었어요. 3,500만 원 벌었어요. 3,500만 원이 되고 다음에 사업소득으로 2천만 원을 받았어요. 종합소득은 6천만 원이지만 실제로 5,500이 소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지만 F299 두 군데 세 군데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근로소득이 아래도 잡히고 또 그 이외에 일한 게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 그러면 3천만 원 더 플러스 할 수 있는 거지. 3천만 원 플러스 할 수 있으니까 아래쪽에 할 수 있으면은 8,5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299 연장도 가능하고 또 F5 빈형 신청할 때 GNI 2배는 8,500이니까 신청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 소득금액 증명원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데 자, 여기에 만약에 일용근로가 돼 있으면 일용근로는 300만 원이 플러스가 된다. 근데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다만 연말정산한 걸로 여기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경우에는 이 소득이 다 합산이 되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근로로 해서 나와 있는 소득이 위에 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2,500만 원, 3,500만 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다른 쪽에 사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곳에 일했거나 아니면 사업을 했거나 한 경우에 수익 금액이 4천만 원이지만 실제로 소득은 2천만 원만 사업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전에는 저도 여기 합계 금액인 4,40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100% 인정. 그리고 사업소득은 소득 금액, 종합소득인 경우에는 소득 금액만 인정된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은 F299 비자 연장, 또 F7 연장 변경, 또 영주 자격으로 변경, 또 E74 비자로 변경, 또 E74 비자 연장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오늘 강의해드린 이 하나로 모든 게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최근에 F299 비자 관련해서 변경 연장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파이널 버전을 올린 것처럼 소득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그게 너무나 명료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드립니다. 자, 근로소득은 수익금액 또 원천징수 연말정산을 한 금액이 100% 인정되고 사업소득이 꼭 사업만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두 군데 이상, 세 군데 이상을 사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에도 여기 사업소득으로 빠집니다. 그 경우에 수입금액이 이제 있지만 실제로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소득금액이다. 여기 소득금액 인정되고 근로소득은 위에 수익금액 세금을 제하기 전 다 인정되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연말정산은 100%다 인정이 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앞으로 소득 산정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오늘은 E74 비자, F299 비자, F5 비자 변경을 할 때 또는 연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소득에 관련돼서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는 이전 건데 지금 8,700명이 지금 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9,000명 되는데 여러분들 좀 친구분들에게 좀 토스 좀 해주셔서 좀 빨리 좀 9,000명, 10,000명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10-6383-3078로 연락을 좀 주시고요. 이 소득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출입국에서 보는 소득에 관련된
부분들은 설명을 해드렸지만 원래 소득에 관련된 부분들은 회계사나 세무사 사무실에 꼭 상담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출입국에 관련돼서 소득을 보는 그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소득금액 증명원에 대해서 소득 계산 방법, E74 비자, F299 비자, 영주권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인데 여러분들께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제가 명확하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곧 붙여면 됩니다. 여러분들 큰 힘을 주시고요. 이상 비자인코리아 장인.com 행여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